동일 아이디어 하루 1분 생각하기를 실천하는 선가이버입니다. 우주 매일 1분. 다양한 발상은 많은 것을 생각하다 보면 실제로 사용될 기술을 생각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말도 안 되는 것도 있을 수 있지만 우주에 대한 제가 생각하는 것들을 지속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태양계에는 넘쳐나는 자원이 있습니다. 태양계 자원 중에 98%가 태양에 있으며 나머지 2%는 행성과 소행성들입니다. 2%만 해도 지구 자원 단위로는 분류하기 힘들 정도입니다. 이런 별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잠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주에 관심 있어 하는 사람이라면 창조의 기둥이라는 곳을 모르는 분은 없을 것입니다. 애기 별이 만들어지는 곳으로 초신성 폭발과 같은 우주 현상으로 만들어진 먼지들입니다. 대부분의 먼지는 초신성 폭발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원소기호 낮은 것보다는 원소기호가 중간 정도 되는 것들이 모여 있습니다. 아주 가끔 중성자별 두 개가 충돌하게 되면 높은 원소기호가 됩니다. 극히 소량으로 그만큼 이 폭발이 흔한 현상이 아니어서 금과 같은 물질이 희귀한 이유입니다. 우주먼지가 모여서 별이 된다는 줄 알겠는데 별이 죽은 흔적에는 수소는 많이 없어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먼지가 많이 모이면 자연스럽게 새로운 별을 탄생시킵니다. 수소를 만드는 우주 현상이 발견된 적은 없으며 현재의 이론으로는 절대 발견되어서도 안 됩니다. 이 말은 우주는 탄생과 함께 죽음을 향해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열역학 제1법칙에서 고립된 개의 에너지는 일정하다는 것이다. 에너지는 다른 것으로 전환될 수 있지만 생성되거나 파괴될 수는 없다. 수소는 빅뱅 이후 초기에 존재하게 된 수량이 우주 전부입니다. 우리 은하에는 최소 1억 개의 블랙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큰 별의 수명은 아주 짧음으로 갈수록 원소기호는 높아지기만 합니다. 우주가 탄생한 지 벌써 138억 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우주먼지 속에서 별이 태어난다는 것은 아이러니합니다. 저는 아주 복잡한 이론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상식선에서 말합니다. 우주먼지는 별의 죽음에서 나온 먼지인데 그 먼지가 다시 모여서 다시 별이 되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별의 죽음에는 많은 수소가 대부분 소모되었거나 다른 물질로 변환된 먼지이기 때문입니다. 우주에서 간단한 상식은 같은 물질끼리는 서로 결합합니다. 그래서 지구의 금맥이나 철광석지대가 뭉쳐있는 것입니다. 같은 물질끼리 뭉쳤다가 중력이 더 큰 덩어리에 흡수가 되면서 점차 커지게 됩니다. 충돌을 반복하면서 행성이 탄생합니다. 기체 행성과 별은 같이 진화하다가 가장 먼저 별이 된 별이 주변 먼지를 날려버려서 더 커지지 못한 기체 행성이 별에 지배받게 됩니다. 지구에서 측정된 초신성 폭발은 1604년에 관측된 케플러 초신성입니다. 조선의 이름이 붙어야 하는 초신성이죠. 우리가 먼저 기록했으며 케플러보다 정확하게 적어놨습니다. 520년이 지났는데 알록달록 구형태로 있습니다. 태양의 공전 속도는 초당 217km이며 우리 은하는 초당 600km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속도로 움직이고 있죠. 여기서 질문입니다. 과연 먼지도 별과 똑같은 속도로 움직일까요? 이것도 어디에도 설명이 없어서 저만의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초신성 폭발로 대부분 행성은 튕겨나가거나 충격의 먼지가 되었을 것입니다. 남은 행성도 자신을 중력으로 품고 있던 별이 사라지자 은하의 중력에 이끌리게 됩니다. 혼자 돌아다니는 행성이 발생하는 이유입니다. 이때 먼지와 별의 속도는 같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별과 먼지가 똑같은 속도로 움직인다면 은하 내부의 초신성이 폭발한 곳으로 추정되는 비어있는 공간이 설명이 안 됩니다. 고로 먼지는 상당히 느리게 움직이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느린 속도로 움직이는 먼지가 별들이 대부분 모여있는 우리 은하 양팔 날개를 따라서 흐르다가 먼지가 정체되어 모이는 곳에서 다시 별이 되는 기회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모이는 곳이 화이트홀로 블랙홀에서 먹힌 물질들이 다시 수소로 나오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순환이 없는 우주는 멸망뿐이기 때문입니다. 어디에도 블랙홀에 들어간 물질에 대한 설명은 충분한 설명은 없습니다. 먼지가 항성과 똑같은 속도로 공전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은 어디에도 없어서 배움이 해결 안 된 부분입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별이 핵분열을 할 만큼 커지면 태양풍에 의해 우주먼지들은 태양계 밖으로 사라지고 내부에 덩어리들만 남고 그 덩어리들이 태양의 중력에 공전을 하면서 서로 충돌을 반복하면서 커다란 행성이 됩니다.
태양이 되려고 기체들이 모여있던 후보군은 핵분열을 할 정도로 커지지 못해서 목성과 같은 기체 행성으로 남게 됩니다. 태양풍이 좀 늦었다면 목성도 핵분열을 할 정도로 부피를 키웠을 것입니다. 태양에서 가장 가까운 알파 센타우리는 별이 3개나 되는 행성입니다. 별이 여러 개인 행성은 우주에서 아주 많습니다. 기체 행성과 고체 행성으로 분류되는 것은 정확한 메커니즘을 배우지는 못했지만 상식으로 이야기하면 우주에서 모든 물질은 서로 같은 물질끼리 결합을 하려고 한다고 했습니다. 같은 원소끼리 서로 뭉치려고 합니다. 우주에서 소금과 같은 덩어리를 봉지에 넣고 있으면 서로 결합해서 어느 정도 크기의 덩어리를 유지합니다. 별의 탄생 메커니즘을 알게 된 우연의 실험이었습니다. 별이 핵분열을 하게 되면 그 크기 때문에 주변의 행성들을 지배하면서 자기는 우리은하 블랙홀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이 말은 아기 별이 엄마의 품에서 벗어나게 되는 시기가 된 것입니다. 먼지는 중력이 거의 없으므로 크지 않아서 블랙홀의 지배를 받지 않지만 규모가 커지면서 핵분열을 할 정도로 커지면 순간 주변의 행성들을 막대한 중력으로 품고 공전을 시킵니다. 크기가 다 크지 못한 기체 행성들은 태양풍에 의해 주변의 기체가 다 사라져서 크기를 키우지 못하고 기체 행성으로 남게 됩니다. 이게 상식으로 배운 우주 지식을 저만의 생각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그것도 아주 쉽게 설명한 것입니다. 저의 정리가 틀린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많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기체 행성들이 태양과 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기체 행성 사이의 거리도 크게 떨어진 이유가 기체는 기체끼리 결합하면서 원소기호가 낮은 것들끼리 계속 뭉치면서 크기를 키우게 됩니다. 중력으로 기체를 흡수하다가 먼저 핵분열에 성공한 별이 있으면 태양풍으로 먼지들을 모두 날려버리고 주변에 일정 거리에 있는 소행성들을 자기 중력권에 주고 블랙홀의 지배하에 떠나가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래도 초신성 폭발에서 수소 대부분은 높은 원소로 변환되었을 텐데 왜 이런 먼지들이 모여서 별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여러분도 궁금하지 않나요? 그래서 제가 이전에 설명한 것이 블랙홀에 들어간 원소기호들이 태양의 수백만 배 질량에 찢겨서 수소나 수소 재료로 재탄생한다는 발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전 영상을 참고하세요. 이게 증명된다면 연력학 제1법칙은 바뀌어야겠죠. 물론 그렇게 될 일은 거의 없겠죠. 여러분도 곰곰이 생각해보고 댓글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매일 동일 아이디어 1분 생각하기를 실천하고 전파하는 선가이버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